손은 눈보다 빠르다. 아수라 발발타. 아수라 발발타. 돈을 벌고 싶니? 예. 부자가 되고 싶니? 예. 이건 네 정주영이고 이병철이야. 부자랑 가난한 사람이랑 둘 중에 고르라면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부자를 고를 겁니다. 아니야, 나는 가난하더라도 마음은 부자인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자기 자신을 되게 속물이 아닌 척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거나 혹은 부자가 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은 사람일 겁니다. 나는 돈에 관심 없어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돈에 가장 환장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가끔은 좀 질이 나쁜 환자분들이 내원할 때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뭐 장기적으로 다니는 분들이 아니라 한 번 와서 이제 땡깡을 부리는 환자 부류가 있습니다. 이 약을 먹고 이렇게 부작용이 났는데 어떻게 할 거냐, 책임져라. 나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니다. 내 몸이 어떻게 된가봐 겁이 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1년에 한두 분 정도 계십니다. 이 사람들은 돈에 관심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돈을 주면, 환불을 해주면 모든 일이 해피하게 끝납니다. 역시 치료 중에 제일 좋은 치료는 금융치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이 질문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 로또 당첨 1등이 됐다면 어디에 쓸 것인가? 어떤 분들은 자동차를 바꿀 거다, 어떤 분들은 또 집을 살 거다 라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죠. 그게 바로 나의 관심사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로또 1등이 당첨이 된다면 세금을 떼고 실수령이 20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20억 정도라면 지금 워낙 집값이 많이 올라서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살 돈은 안 되지만 은퇴하기에도 되게 애매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큰 돈이긴 하지만. 그래서 만약 제가 또 당첨 1등이 된다면 지금 주 5일이라는 것을 주 4회나 3으로 줄이고 조금 널널하게 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모코 한의원이 갑자기 주 3, 주 4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제가 로또 1등 당첨된 걸로. 나이도 얼마큼 먹은 양반이 어디서 개아리를 들고 있어? 우리가 마음이 가난할 때는 명상이나 종교 혹은 좋은 책을 읽으면서 그것을 채워나갈 수 있는데요. 경제적인 가난은 우리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우리의 그 선한 의지, 그 마지막 한 가지도 앗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오죽하면 옛날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무리 훌륭한 선비라도 3일을 굶으면 남의 집 담장을 넘는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가난은 낭만이나 겸손으로 덮어놓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일이다. 내가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잘못은 아니지만 내가 가난하게 죽는 것은 내 잘못이다 라고 빌 게이츠가 말을 했습니다. 요즘 서점을 돌아다니면 베스트셀러 중에 거의 대부분이 돈에 관한 얘기 아니면 자기를 위로하는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관심사가 자기 위로와 또 돈에 있다는 것이죠. 그중 제 눈을 사로잡았던 건 돈의 속성이라는 책인데요. 김승우라는 대표가 글로벌 CEO인데요. 그 대표가 이제 부자가 되면서 자기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노하우를 푼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모두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투자하라는 얘기도 없고요. 다만 돈에 대한 속성, 그리고 돈을 대하는 자세, 아티튜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울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욱님께서 강조하는 얘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가짐인데요.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마음 먹는 사람이 실제로 부자가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에이, 나는 글렀어. 에이, 내가 부자가 될까?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마음먹는 사람이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자가 되는 첫걸음은 바로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말을 합니다. 돈을 지갑에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저는 5만원권, 만원권, 1000원권 이렇게 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사임당 누나, 이황형님, 이 앞에 보이도록 이렇게 이제 이쁘게 정리를 하는데요. 김성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돈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돈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돈을 천하게 대하고 작은 돈이라도 헤프게 대하면 돈은 자기를 싫어하는 줄 알고 자기를 떠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돈을 대하는 태도가, 자세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500원짜리, 10원짜리, 100원짜리라고 무시하고 잘 챙기지도 않고 널브러지게 그냥 관심도 주지 않고
10,000원권, 50,000원권만 소중하게 이렇게 다루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적은 돈이 큰 돈을 이룰 때까지 잘 돌보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이 정도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한다 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10억? 20억? 30억, 뭐 100억이 될 수도 있겠죠. 2019년 KB금융에서 부자보고서라는, 우리가 금융자산이 10억 이상 있는 사람이 0.6%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략 32만 명 정도거든요. 그 금융자산과 또 부동산 자산을 합치면 한 20억 이상이 32만 명 정도라고 봅니다. 책의 저자 김승호 님이 생각하는 부자는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 빚이 없는 자기 집을 소유한 사람. 두 번째, 비근로소득이 550만 원 이상인 사람. 왜냐하면 아무리 10억, 20억 강남 아파트를 살아도 그것이 다 빚이라면 이 사람은 부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돈을 더 모을 욕구가 없는 사람, 즉 욕심이 없는 사람을 부자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100억을 가진 사람이 200억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할 수도 있고, 또 200억을 가진 사람은 1000억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욕망을 억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석에서 의사들이랑 얘기를 나누면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빨리 벌고 은퇴해가지고 꼬마 빌딩이나 상가 하나 사서 그걸로 월세 받고 진료 안 하고 싶다 라는 얘기를 주로 농담 삼아 이제 하게 됩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올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의사도 결국엔 자영업자입니다. 월급쟁이랑 다른 거죠. 월급쟁이들의 특징은, 그리고 장점 중에 하나는 매달 일정한 수익을 얻는 것이죠. 하지만 의사는, 특히 개원한 의사는 자기가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그 수익이 일정치 않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삽니다. 이번 달에 500만 원을 벌었어도 다음 달에는 또 500만 원을 벌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달에는 1000만 원을 벌 수도 있고, 어떤 달은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고, 또 어떤 달은 500만 원 벌 수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의사들도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건물주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